수시 6번, 정시 3번. 이거는 무슨 말이냐? 수시 6번, 정시 3번도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대입 기본 사항 있죠. 예, 대입 기본 사항. 대기업에 고1 때 발표하는 거 있죠. 예, 고1 때 발표하는 거. 고1 때 발표하는 그 대입 전형 계획 기본 사항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6회로 제한한다. 그리고 정시는 군별로 1회씩. 근데 가나 다군이니까 3번. 그러니까 군별로 1회씩이니까 가나 다군 3번. 이렇게 3번. 그 다음에 수시는 6회로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들이 있죠. 그래서 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 학교 간에는, 그러니까 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이나 각종 학교 간, 이 둘 사이에는 복수 지원 금지, 이중 등록 금지 지원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최정원님 잘못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교육대학은 포함되고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대학은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외가 이 산업대학이랑 전문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대학 아니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이 대학이라는 것과 이 특별법에 설치된 대학 각종 학교 간에는 복수 지원 금지 및 이중 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일반 대학들과 여기에 나와 있는 사관학교, 그다음에 경찰대, 그다음에 뭐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카이스트, 그다음 켄텍, 그다음에 한예종, 이렇게 한국전통문화대학, 폴리텍, 방통대, 이런 학교들은 결과적으로 이게 서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동시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쵸? 네, 동시에 쓸 수 있다. 동시에 쓸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모집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집단이. 모집단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모집단이. 예. 모집단이라는 이 부분, 모집단이라는 용어 자체를 잘 아셔야 되는데, 모집단이라는 거는 뭘 말하느냐? 자, 이게 성균관대의 모집 요강인데, 여기 보면 모집단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집단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대학은 학과라고 쓰지 않고요. 우리는 이제 학과라고 하는데 학과라고 쓰지 않고 모집단이라는 개념으로 써요. 모집단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이 모집단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 모집단위가 지금 여기는 인문과학 계열에서 모집 인원이 총 309명, 사회과학 계열은 350명, 경영학은 217명. 그런데 사회학은 20명, 사회복지학은 20명, 심리학도 12명, 아동청소년학은 20명, 통계학은 12명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집 단위가 학과이지만 여기는 모집 단위가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집 단위라는 것이 반드시 학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집 단위와 학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은 학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학과라는 것 자체를 예를 들면은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를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국어국문학과를 가고 싶으면 이 국어국문학과 12명밖에 정원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국어국문학과는 인문과학 계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과학 계열 안에 국어국문학과가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어국문학과를 가고 싶은 어떤 아이가 여기에 12명, 전공 예약에 12명을 뽑는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처럼 309명을 모집하는 인문과학 계열 광역이라고 보통 하죠. 광역 모집 단위로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 단위라는 개념은 경우에 따라서 대학이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모집 단위를 학과라고 단순하게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공 예약을 통해서 한문학 20명을 뽑지만 이 한문학 20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인문과학 계열 안에 있는 인문과학 계열로 들어간 309명 중에 한문학을 가게 되는 경우의 수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동일 전형에서는 안 돼요. 동일 전형에서는 안 되는데 다른 전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전형에서. 그래서 계열 모집을 하느냐
아니면 학과 모집을 하느냐. 즉 모집 단위는 모집 인원이 할당된 단위이고 그 모집 인원이 할당된 단위는 학과일 수도 있고 학부일 수도 있고 계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나리님 반드시 두 군데 동시에 접수를 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군데를 다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생깁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이나 이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문학과를 가야 되니까 국문학과로 뽑는 전형만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전형이 아닌 인문과학 계열을 뽑는 전형에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학과만을 모집단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입금을 들으시다 보면 제가 모집단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를 들으실 수 있을 텐데 그 모집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학과 모집이나 학부 모집이나 계열 모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하는 거다. 예를 들면 이화여대 정시 모집의 모집 단위는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이 있어요. 그리고 사범대 몇몇 학과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문 계열을 통으로 뽑거든요. 그래서 모집 단위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어떤 학과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 근데 여기 잘 보면 사회과학 전공 예학에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이 없잖아요, 여기. 그쵸? 그러니까 애가, 쌤, 저는 성균관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옛날 신방과죠? 그러니까 옛날 신방과를 가고 싶은데, 그 신방과를 가는데, 성균관대는 신방과가 없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요. 모집 단위를 잘못 이해하면? 모집 단위를 잘못 이해하면, 저는 정치외교를 하고 싶은데 서강대는 정치외교가 없더라고요.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사회과학계열로 뽑잖아. 그러니까 모집 단위가 어떤 개념인지를 되게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모집 단위라는 것 자체를.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잘 해두시고 이 모집 단위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생각을 잘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여기 이제 이 그 책자에 보면은 교과별 학년 반영 비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학년별 반영 비율을 물어보시는 경우의 수가 종종 있어요. 학년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학년별 반영 비율이 어떤가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특히 이 수시 교과 전형에서 학년별 반영 비율이 어떠냐.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우리 선배 학부모님들이 꼭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최근에는 학년별 반영 비율이 없어지고 있어요 라고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도 뭐 머릿속에 계속 되뇌어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학년별 반영 비율이라는 게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년별 반영 비율이 어떤 건지는 알아야 학년별 반영 비율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를 좀 아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학년별 반영 비율이 어떤 건가라고 생각을 좀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한데, 그 학년별 반영 비율이 없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학년별 반영 비율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 전에 입결에서 말하는 등급은 뭐냐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입결에서 말하는 등급은 어떤 거냐? 이런 게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는,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오니까 조금만 집중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단위수예요. 단위수고, 단위수별로 등급이 이렇게 쭉 있죠. 1, 3, 3, 3, 2, 3, 뭐, 3, 2, 3, 1, 뭐, 2, 1, 3, 1, 1, 3, 2, 4, 3, 뭐, 1, 3, 3, 3, 2, 3, 2, 3, 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얘네 둘을 단순 평균을 내면은, 2.33, 2.2, 2.56으로 B가 제일 좋아요. 단순 평균을 내면 B가 제일 좋아요. 근데 가중 평균이라는 거, 즉 단위수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단순 평균은 단위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B가 제일 좋지만 가중 평균, 즉
등급이 3등급이, 단위수가 3인데 1등급이냐, 3인데 2등급이냐, 뭐 4인데 1등급이냐, 4인데 3등급이냐, 뭐 1등급이냐, 이런 이 단위수를 넣어서 계산을 하면 2.3, 2.3, 2.57이어서, A와 B가 단위수로 가중평균을 하면은 둘이 같아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건데, 잠깐만 보세요. 일단은, 단순평균과 가중평균이 다르다는 것만 먼저 아시면 돼요. 그것만 먼저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시를 처음 하실 때 어려운 거는, 이게, 입시를 처음 하실 때 되게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잘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처음엔 일단은, 왜 저게 뭐지? 가중평균이랑 단순평균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그거부터 가면 안 돼요. 그냥 단순평균이랑 가중평균이 다를 수 있구나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건데 갑자기 단순평균이랑 가중평균까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걸 알기가 싫잖아.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말 했는데, 그러니까 단순평균이랑 가중평균이 뭔지까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입시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랑 같으냐면은 애들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 애들 공부가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딱 새로운 걸 접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알아야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애들이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이 밑에 두 단계를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단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를 바로 가려고 그러니까 어려워. 됐어. 아이씨. 몰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시도 똑같다니까. 입시도 일단 어떤 사실이 주어지면 그 사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 다르구나라는 거를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다른데? 그럼 왜 다를까? 라는 거, 그수로 그 다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게 왜 다른지까지 알아야 내가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입시가 어려운 거예요. 차근차근. 단순평균이랑 가중평균이 다를 수 있구나. 그런 다음에 단순평균은 그럼 뭐냐? 등급합에다가 과목수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급을 다 더하는 거예요. 이 등급을 다 더한 다음에 이게 9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9과목이니까 나누기 9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1이 3개가 있고 얘는 1이 하나,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4가 있기는 하지만 2의 개수나 뭐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이 계산을 하면 얘가 더 좋아 보일 수 있는 거다라는 게 하나. 가중평균은 뭐냐면 3 곱하기 1, 4 곱하기 3, 4 곱하기 3 해서 다 더해요. 다시 3 곱하기 1, 4 곱하기 3, 4 곱하기 3, 2 곱하기 3, 3 곱하기 2, 2 곱하기 3, 4 곱하기 2, 4 곱하기 3, 4 곱하기 1 다 해서 다 더해요. 더한 값을 곱한 값을 다 더한 다음에 단위수를 다 더한 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 4 곱하기 1, 4 곱하기 3 이거를 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단위수의 총합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등급 곱하기 단위수의 합을 단위수의 합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시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중평균에 의하면 높은 단위수를 잘 본 아이들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위수가 높은 걸 잘 보거나 1등급이 많은 애들이 유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위수가 높은 걸 잘 본 것, 즉 4단위수 1등급, 얘 유일하잖아요. 물론 얘도 4단위수 1등급이죠. 근데 얘는 2단위수랑 3단위수의 1등급이 있는 거고, 얘는 4단위수가 2, 3, 1이고 얘는 2, 3, 4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3이 있고, 그러니까 4단위수가 조금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다르단 말이죠.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B 같은 경우는 더 좋았었는데, 단순평균하면 더 좋았었는데 가중평균으로 갔더니 저 나빠졌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의 대학 갈 때 이걸 쓰는 거예요. 대학 갈 때. 근데 대학 갈 때 이런 가중평균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 학교는 단순평균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단순평균으로 반영합니다. 라는 말을 그때 모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A, B, C는 학생이에요. A 학생, B 학생, C 학생. 자, 그런데 단순 평균을 보는 대학도 있어요. 단순 평균을 보는 대학도 있고, 가중 평균을 보는 대학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입결에 나타나는 거는 그 대학의 방식대로 가중 평균을 하는 대학은 가중 평균, 단순 평균을 하는 대학은 단순 평균. 입결에 나오는 거는 단순 평균을 하는 대학은 단순 평균으로 나오고 가중 평균을 하는 대학은 가중 평균으로 나옵니다. 입결에 나오는 거는. 어디가 입결에는? 시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잘 모르겠어요. 대체로는 가중 평균을 많이 쓰죠. 시장에서는 가중평균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시장에서는 가중평균을 많이 쓰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해 두실 필요해요. 단순평균은 되게 소수예요. 적어요. 되게 적은 학교입니다. 되게 적은 학교지만 그래도 단순평균 쓰는 학교도 있고 가중평균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수시 모집 요강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자, 되셨죠? 근데 자, 이게 1학년이고요. 여기 색칠되어 있는 게 2학년이고 3학년이 이렇게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A, B로 줄었어요. A, B로 줄었고 여기는 1학년, 여기는 2학년, 여기는 3학년. 이게 학년별로 구분되어 있는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학년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라고. 자, 어떤 학교가 학년별 반영 비율을 2, 3, 5로 사용하고 20, 30, 50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이 있고 동일 비율로 최근에는 동일 비율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동일 비율로. 동일 비율로 최근에는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등급별 점수가 1등급이면 100점. 여기는 100점을 주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2등급이면 95점을 주는 거고 2등급이면 95점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등급이면 90점을 주는 거고 4등급이면 80점을 주는 대학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중평균 쓰는 대학들은 여기 1등급이 100이잖아요. 100에다가 3을 곱한 거 90에다가 4를 곱한 거 90에다가 4를 곱한 거에다가 총 단위수로 나누는 거거든요. 계산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가중평균으로 2.3, 2.3 똑같았지만 학년별 반영 비율을 쓰게 되면 3학년 때 얘는 1등급이고 얘는 3등급이니까 A가 96.27이 나오고 B는 91.38이 나와요. 그쵸? 근데 동일 비율로 하니까 얘는 93.5로 떨어져요. 학년별 반영 비율을 안 쓰게 되면. 그러니까 동일 비율이 된다는 거죠. 1대 1대 1이 되기 때문에 동일 비율이 되는 거예요. 93.5로 더 떨어지게 되고 얘는 91.38에서 92.83으로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계산하는 것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하는 거 다시 다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등급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등급별 점수를 갖고 하는 거지 아까 그 평균 등급으로 하지 않아요. 대학은. 그러니까 대학이 실제 입시에서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년 반영 비율을 가지고 하면은 얘는 동일 비율로 가면은 3학년에 1등급 받은 것 자체를 써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93.5라는 점수가 나와서 더 안 좋아지는 거고 얘는 3학년 때 3등급으로 조금 더 이게 3학년 때 별로 안 좋긴 했지만 이걸 전부 다 학년별로 동일 비율로 하게 되면 1학년에 1등급이 있는 걸 써먹을 수 있잖아요. 1학년에 1등급 있는 걸 써먹을 수 있으니까 92.83으로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최근에는 이게 거의 1대1대1로 가고 있지만, 예전에 이제 학년별 반영 비율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고, 최근에 이렇게 동일 비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3학년 때 이제 등급 나오는 과목이 별로 없으니까. 그쵸? 예, 등급 나오는 과목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형태의 결과값들을, 나타낸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